3년 전에 남편을 보냈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죠. 다시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도 비슷한 마음입니다. 항해사로 30년을 살았는데 마지막 항해에서 구하지 못했어요. 그의 상처가 자신의 것만큼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 참 이상하네요. 정말 무서운 건 태풍이 아니라 이 고독감인 것 같아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폭풍우가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오히려 고요함이 찾아오고 있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용기가 날 것 같아요. 폭풍은 끝났고 두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제주공항 리무진 버스 창 밖으로 낯선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한은주는 작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퇴직 후 처음 혼자 떠나는 여행이었다. 40년간 아이들에게 국어를 가르치며 살아온 인생에서 이렇게 홀로 낯선 곳을 향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혹시 애월리 쪽으로 가시나요? 옆자리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은주는 고개를 돌렸다. 햇볕에 그을린 듯한 피부와 깊게 파인 주름, 그리고 바다를 오래 바라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나이는 자신과 비슷해 보였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쪽 게스트하우스로 가요. 그렇다면 저와 같은 곳일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박도현입니다. 한은주입니다. 짧은 인사 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은주는 그의 옆모습을 슬쩍 관찰했다. 단정하게 정돈된 옷차림과 예의 바른 말투에서 신뢰감이 느껴졌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기운이 배어 있었다. 마치 오랜 시간 바다 위에서 혼자 지낸 사람 같은 고독감이었다.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정말로 같은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연치고는 신기한 일이었다. 도연이 자연스럽게 은주의 가방을 들어주며 함께 걸어갔다. 처음 제주도에 오셨나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은주의 솔직한 대답에 도연이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은주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동시에 낯선 관계에 대한 두려움도 밀려왔다. 다시 누군가와 가까워진다는 것, 그것이 과연 괜찮은 일일까? 게스트하우스 앞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두 사람은 각자의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이 게스트하우스 마당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서 있을 때 은주가 나타났다. 어색한 인사 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을 산책을 함께하게 되었다. 돌담길을 따라 걷던 중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여기 공기가 참 좋네요. 서울에서는 이런 바람 냄새를 맡을 수 없죠. 맞아요. 저는 남편이 바다를 좋아했거든요. 은주의 말에 과거형이 섞여 있음을 눈치챈 도연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그녀의 걸음에 맞춰 걸었다. 해변에 도착했을 때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의 침묵을 채웠다. 은주는 모래사장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3년 전에 남편을 보냈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죠. 그 이후로 다시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또 잃게 될까봐 두려워서요. 도연은 은주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의 눈빛에도 깊은 그늘이 드리워졌다.
저도 비슷한 마음입니다. 항해사로 30년을 살았는데 마지막 항해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풍을 만났어요. 젊은 부하 선원이 갑판에서 밧줄에 끼었는데 파도 때문에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친구를 구하지 못했어요. 바닷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각자의 상처는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 깊이는 비슷했다. 그래서 은퇴한 후로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았어요. 누군가를 지켜낼 자신이 없으니까요. 은주는 도연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상처가 자신의 것만큼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시에 그 상처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지고 있음도 느꼈다. 우리 참 이상하네요. 상처 때문에 만났는데 또 상처 때문에 멀어지려 하고. 은주의 말에 도연이 쓴웃음을 지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게스트하우스 주인 아주머니가 급하게 두 사람을 불렀다. 태풍 경보가 내렸어요.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외부 교통이 모두 끊긴다니까 꼼짝 말고 여기 계세요. 창밖으로 보니 이미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바람이 점점 거세져 나뭇가지들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오후가 되자 정전이 되었다. 촛불 몇 개가 민박집 거실의 유일한 불빛이었다. 은주와 도연은 다른 투숙객들과 함께 거실에 모여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하나둘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무서우시죠? 도연이 창밖의 폭풍 우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물었다.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와 바람소리가 점점 거세져 집 전체가 흔들리는 듯 했다. 네. 이렇게 큰 태풍은 처음이에요. 은주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촛불에 비친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이 역력했다. 혼자 사시면서 이런 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도연의 말에 은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밤마다 혼자 깨어 있으면서 이렇게 홀로 늙어가는 건가 생각했죠.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친구들도 대부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니까. 촛불이 바람에 흔들렸다. 도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 후에는 더 심했어요. 바다에서 30년을 살았는데 육지에서의 고요함이 오히려 견디기 힘들더군요. 특히 밤이면 밤이면 그 친구 생각이 나요. 제가 구하지 못한 선원 말입니다. 만약 그때 다르게 행동했다면 하는 후회가 계속 따라다니죠. 바깥에서는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은주가 움찔하자 도연이 자연스럽게 그녀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괜찮아요. 이런 태풍도 지나갑니다. 바다에서 배웠어요. 아무리 거센 폭풍도 언젠가는 잠잠해진다는 것을. 정말 무서운 건 태풍이 아니라 이 고독감인 것 같아요. 은주의 솔직한 고백에 도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각자의 외로움을 마주하고 있었다. 새벽 2시쯤 태풍이 절정에 달했다. 지붕을 찢을 듯한 바람 소리와 함께 어딘가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은주는 촛불마저 꺼진 어둠 속에서 몸을 떨고 있었다. 도현 씨, 괜찮을까요? 이 집이 떨리는 목소리에 도연이 즉시 그녀 곁으로 다가왔다. 어둠 속에서도 은주의 불안을 느낄 수 있었다. 괜찮습니다. 제주도 집들은 태풍에 견디도록 지어졌어요. 하지만 그 순간
더 큰 굉음과 함께 유리창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은주가 작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움츠렸을 때 도연은 망설임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놓지 않겠습니다. 짧지만 단호한 그의 말에 은주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느껴지는 도연의 진심 어린 눈빛이었다. 도현 씨, 그날 바다에서 저는 그 선원의 손을 놓아버렸어요. 무서웠거든요. 저까지 위험해질까봐.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후로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두려움 때문에 손을 놓는다면 평생 그 후회를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은주는 그의 따뜻한 손을 느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느끼는 다른 사람의 온기였다. 저도 무서웠어요.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또 잃게 될까봐.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죠. 이제는 함께 두려움을 나눠 가져보면 어떨까요? 폭풍우가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오히려 고요함이 찾아오고 있었다.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이었다. 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용기가 날 것 같아요. 은주의 말에 도연이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낯설음이나 두려움이 아닌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다. 바깥의 폭풍은 여전했지만 두 사람에게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은주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았다. 공기가 이렇게 맑고 상쾌할 수 있다는 것이 새롭게 느껴졌다. 잘 주무셨나요? 도연이 마당에서 떨어진 나뭇가지들을 치우며 인사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젯밤과는 다른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네, 오랜만에 푹 잠들었어요. 은주도 미소를 지었다. 정말로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잠든 밤이었다. 아침을 함께 먹은 후 두 사람은 태풍의 흔적이 남은 마을길을 천천히 걸었다. 여기저기 부러진 가지들과 바람에 날린 간판들이 보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벌써 복구 작업에 한창이었다. 저희도 도와드릴까요? 은주의 제안에 마을 주민들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두 사람은 함께 나뭇가지를 치우고 넘어진 화분을 일으켜 세우며 자연스럽게 마을 복구에 동참했다. 점심때쯤 둘은 해변에 앉아 잔잔해진 바다를 바라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 바다가 그렇게 무서웠는데. 은주가 중얼거리자 도연이 웃으며 대답했다. 바다는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변한 거죠. 맞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달라지는군요. 둘은 앞으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서울로 돌아가면 어떻게 지낼 것인지, 언제 다시 만날 것인지. 하지만 구체적인 약속보다는 서로가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은주가 솔직하게 말했다. 꼭 정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서로의 그림자를 받아들인 이상, 더 이상 혼자는 아니잖아요. 도연의 말에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해질녘 두 사람은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카페에 들렀다. 창 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바다를 황금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은주의 말에 도연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폭풍은 끝났고 두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만의 새로운 이야기, 당신만의 여행을 떠나보세요. 황혼 여행 이야기를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동행해 주시고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영상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사랑, 외로움,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황혼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